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머신러닝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꽃바로 팀입니다. 네, 저희 팀의 발표는 박지수, 강민정, 정은, 손예린, 조원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목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에도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또는 교육적 장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잠재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수차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교통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팀은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건수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메인 모델을 서울시 데이터로 훈련을 먼저 시킨 후에 세종, 광주 및 경기도 등의 지역별 데이터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검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인 데이터를 전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개별 사고 정보로 2010년부터 18년까지의 9개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메인 데이터 전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간대 변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제 발생일 변수가 이제 2014-0303과 같은 8자리 숫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자료형을 스트링 형태로 변환하여 이제 발생일 시간 그리고 발생일 시간 시군구라는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그리고 발생일 변수를 데이터 타임으로 변환하여 발생연도, 발생월, 발생일자 등의 여러 시간대 변수를 생성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메인 데이터 변수를 탐색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발생일 시간대별로 그룹화하는 작업을 거친 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전처리하여 사망자 수, 병상자 수, 중상자 수, 부상신고자 수를 합친 부상자 수라는 변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서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의 선형적인 관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성 변수 그룹화 계산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하였는데요. 25세나 32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연령 데이터를 숫자만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저희가 정의하였고, 그리고 결측치 또한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그리고 원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너무 특성 변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주형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은 매핑 함수를 정의하여 인코딩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생일 시군구별로 그룹화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썸과 민으로 불러왔는데 사고 건수처럼 발생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는 썸으로 그리고 각 사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변수들은 민값으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정의했던 매핑 함수의 경우에는 무정의 라벨링이 되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추측하여 다음과 같이 솔트 밸류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오름차순으로 각 값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라벨이 사고 건수에 비례할 수 있도록 범주형 특성을 재라벨링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를 예측하기 위해 앞에서 전처리한 서울시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희가 만들었던 초기 모델의 구현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델 생성을 위한 주 라이브러리로는 사이클런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 데이터가 총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9개년치 데이터였고 초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는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발생 연도가 2018년이었던 교통사고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그 이전 해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훈련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예측을 위해 선정한 후보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로 랜덤 포레스트, 선형 회귀, 선형 로그 회귀 모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형 로그 회귀 모델이란 교통사고 건수에 로그를 씌워서 예측한 후에 다시 그 값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훈련 횟수를 100개로 튜닝했고, 이러한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로는 MSE, R2, 그리고 K를 10으로 한 K-폴드 CV 정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측 결과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샘플의 개수가 너무 많은 점을 고려해 300개의 샘플만을 추출하여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예측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데이터셋을 시간별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오후 3시와 같은 형태로 샘플을 구성하였고 사고 건수와 연관성이 높은 발생월과 부상자만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고 건수의 경우 일자별 변동 폭이나 이분성성이 크지 않아서 로그 변환과 같은 과정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개의 모델 중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는 아마도 교통사고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속형 변수보다는 범주형 변수가 훨씬 더 많으며 또 더더군다나 그 관계가 비선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개발 단계부터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중점적으로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시간대별 교통사고 건수는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가 없어서 예측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관측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지역별로, 그러니까 1월 15일 오후 3시에 강남구, 1월 16일 오후 4시 마포구와 같은 형태로 샘플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지역별 정보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데이터의 경우 이전 시간대별 데이터보다 해당 지역의 도로 형태나路面 상태와 같은 훨씬 더 많은 특성 변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직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특성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각 특성들을 예측 모델에 추가하면서 모델의 성능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많은 특성 변수를 채택할 경우에 과대적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실제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 모든 특성을 추가하였을 때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한 인코딩 과정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0.946이라는 상당히 높은 CV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차량이나 가해자의 연령 등과 같은 교통사고의 사후적 요인들을 모델 훈련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도 모델의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포레스트 탑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해당 함수를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주요 변수, 즉 중요도가 높은 변수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데요. 우선 문제시되었던 사고 내용이나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상 등과 같은 사고 이후에 특정되는 정보들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성 변수들을 모두 리스트로 받아와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특성 변수의 조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각 조합만을 사용하여 모델의 예측 결과를 각각 계산했고 그 값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포레스트 탑 함수를 활용하여 12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개 특성 변수 조합을 발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기상 상태, 도로 형태 W, 노면 상태, 이 4개의 조합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였고, 해당 변수들과 더불어 노면 상태 W, 그리고 시간 정보를 추가한 다음에 9개의 변수들을 최종 모델의 훈련 과정에서 사용할 변수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예측 모델 부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 데이터를 지역별로 그룹화하여 평균 데이터와 합계 데이터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킨 모델을 민 모델, 합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킨 모델을 썸 모델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썸 모델의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썸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에서 랜덤 포레스트 조합 함수를 통해 얻은 최종 변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CV 0.999라는 매우 높은 예측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만들고자 했던 모델은 앞으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예측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노면 상태와 도로 형태는 비교적 불변적이나 기상 상태는 매 날짜별, 매 시간대별로 다른 가변적 변수입니다. 따라서 월별 날씨 데이터를 예측하여 미래의 교통 건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최종 모델을 월별, 지역별 모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은 예측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고 건수와 모델이 예측한 사고 건수를 지도에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예측이 잘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든 예측 모델이 다른 지역의 사고 건수도 잘 예측할 수 있나 확인해 보고 싶어 다른 시에도 이 예측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종시 교통사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반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교통사고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세종시 교통사고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두고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민 모델보다 썸 모델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썸 모델의 CV 정확도는 0.977로 높은 예측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잘 예측되는지 확인해보고 왜 민 모델보다 썸 모델이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데이터를 사용한 예측 결과입니다. 왼쪽 민 모델보다 오른쪽 썸 모델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데이터입니다. 역시나 민 모델보다 썸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민 모델보다 썸 모델이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회귀 결정 트리를 시각화한 결과 민 모델은 노상 상태, 도로 형태, 날씨 순으로 트리가 분기되었고 썸 모델은 요일, 시간대, 날씨 순으로 트리가 분기되었습니다. 각 모델이 트리가 분기되는 기준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델의 성능이 차이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모델의 컬럼 분산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 모델은 비선형적인 모양을 보였고 썸 모델은 선형적인 모양을 보였습니다. 처음 개별 데이터의 분산도를 봤을 때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강했지만 저희가 지역별로 그룹화한 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선형적인 관계가 보였습니다. 기존 데이터의 단일 행이 각 사고 건수를 의미하는 정보입니다. 민 모델의 데이터는 특정 변수 행은 특징 썸을 사고 건수 썸으로 나눈 것이고 사고 건수 행은 사고 건수 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 모델의 특징 변수 행이 사고 건수의 제곱에 적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민 모델보다 썸 모델의 성능이 우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상 상태 예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서울시 데이터 중 가락동에 인코딩된 기상상태 변수의 월별 썸 값으로 시계열 예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해당 예측을 진행한 이유는 저희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 중 가장 변동이 크다고 판단된 기상상태의 미래값을 우선적으로 예측해 결과적으로 이 값을 미래 교통사고 예측에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도로 형태 등 기타 변수는 단기간 내에 큰 변동성을 갖지 않으므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상상태 지수의 월별 썸값으로는 좋은 예측이 어려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데이터를 재라벨링한 기상상태 지수의 일별 민값으로 다시 예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래 오토 아리마 함수로 최적해에 가까운 모델을 찾은 결과입니다. 아리마 2, 1, 2 모델이 적합되었습니다. 류응박스 테스트 결과를 해석해보면 귀무가설이 모델을 기각할 통계적 근거를 찾지 못함이며 해당 모델의 P값이 0.1이므로 유의도 0.05에서 이 모델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잔차를 확인해보면 극단값이 약간의 주기성을 갖지만 비교적 무시 가능한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수용해 2022년에 기상상태 지수를 전 예측 80% 및 95% 구간 예측해보았습니다. 본 예측은 통계적 근거가 있는 구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의의였지만 점 예측의 값이 거의 4.85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아
예측값이 일병의 기상 상태가 아닌 연중 평균적인 예측값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향후 1년의 예측 기상 상태를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6년을 제외한 7개년의 일별 평균값으로 구해보았습니다. 해당 예측은 아리마 모델을 이용한 예측보다 비교적 변동성이 크고 따라서 현실성을 갖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며 예측값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4분의 수의 1Q와 3Q를 이용한 IQR을 이용해 구간 예측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점 예측이 아니므로 모델에 적용하기 어려워 진행을 고려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으로 선정한 민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썸 모델은 예측률이 높지만 사고 건수를 예측함에 있어 사고 건수가 사전 정보로 요구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델 활용이 실용적이지 않을 뿐더러 변수 간 선형성에 왜곡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건수를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민 모델을 만들고자 연도 대신 일자를 법정동 대신 도로 변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해 평균 연산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해당 민 모델로 학습을 다시 진행한 결과 CV 정확도가 0.933으로 이전 민 모델에 비해 훨씬 개선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의와 한계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 정의한 랜덤 포레스트 성능 비교 함수로 교통사고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변적인 변수로는 도로 형태, 가변적인 변수로는 날씨 및路面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러 모델을 생성하며 성능을 개선한 결과 최종 민 모델의 CV 점수는 0.933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동명 등 구체적인 위치 정보가 누락된 데이터로 적합된 모델이기에 위치별 미시적 예측이 어려우며 비교적 실용성이 낮은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제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더 범용성이 높고 성능이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 변수는 유동인구, 가로등, 신호등, LED 교통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다 좋은 모델과 예측을 위해 가능한 시도로서 본 프로젝트에서 기상상태 변수를 예측해보려던 것 같이 일부 가변적인 변수를 예측해 미래의 교통사고 건수를 예측하고 이 정확성을 검증해보는 작업을 이에서 수행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 지역 교통사고 데이터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분포가 서울시와 가장 유사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는 인구 밀도와 유동인구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더욱 큰 데이터로 모델을 적합한다면 성능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